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개편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최초의 데일리 방송 오늘 뭔 일 이슈.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뉴스 종류 참 많죠. 아침 뉴스, 저녁 뉴스, 8시 뉴스, 그리고 하루 종일 나오는 종편 뉴스들까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뉴스는 뭐랄까 좀 아쉽다고나 할까요? 전국 뉴스기에 살짝 끼워 파는 좀 별책 프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정작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세상은 여의도보다는 우리 동네가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들 중 몇 가지만을 골라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아는 것입니다의 오늘 뭔 일 이슈.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 4일에 걸쳐 청취자 여러분들께 JTBC 뉴스룸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처럼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뭔 일 이슈 그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뭔 일 이슈는 총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1부는 밤새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의 대전 충청 소식을 전하는 대충 뉴스이고요. 2부는 요일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편 첫 방송에 첫 수를 떠주실 대전 지역 최고의 미모와 지성의 소유자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선입니다. 네, 예쁜 척 하시네요. 그 취재 중이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고요. 오늘 좀 가서 좀 깨끗하게 녹음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좀 죄송하네요. 아예 아닙니다. 그래도 소리 잘 들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오늘 첫 방송인데 강 기자님은 굉장히 좀 뭐랄까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일주일에 나흘이나 이 방송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셨는지. 원래 이제 기자들이 출입처를 이제 한 군데를 출입하게 되면 그쪽 분야만 이제 계속 파게 되는데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좀 여러 현안들을 제가 좀 계속 인지를 하고 또 이제 정보를 같이 좀 파악하고 있으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겸사겸사. 네. 그 좋은 소식들 많이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첫 방송 첫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주문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올해 문화예술 정책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화예술 정책을 강화하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달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1회씩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정책 토론 광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전시에서 직접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토론의 장을 열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첫 번째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옛 충남도청 대회실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을 이제 초청한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제 중심의 강연을 하고 직접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그 순서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통과 경청으로 다양한 시책을 좀 들어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문화예술 정책의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문화예술인들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네. 목소리를 듣거나 토론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토론의 장, 또 소통의 장은 그동안에 관주도나 아니면 뭐 직접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자리가 많았었는데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얼만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 또 반영의 의지가 있는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지적들을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지적을 해왔고,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굉장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좀 이런 그 문화예술계의 어떤 요청을 아마 대전시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차별 없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거 없이,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없이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 문화예술계가 또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 제가 어떤 문화예술인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회의 때문에.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른 회의하시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춤 관련해갖고 어떤 지원 예산이 있었나 봐요. 1,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 분은 춤 관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는. 그래서 춤 하시는 분한테 그 정보를 주면서 사업자 등록을 뭐 새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거를 지원해서 따갖고 같이 함께 뭘 하자 이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썩 이렇게 합법적이거나 아니면은 막 지원이 생각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겠고, 또 그러면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여러 문화예술 사업 선정 중에서 좀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 또 그리고 부당한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관이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진 않을 거지만 일부의 몇몇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약간 내지는 아니면 심각한 편법을 동원해 갖고 선량한 대다수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또 규제한다고 하면 블랙리스트하고 또 맞물릴 것 같고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소통 광장을 통해서 좀 많이 시정이 될 거로 또 그런 자리가 돼야 되겠죠. 예, 기자님께서 되게 감시의 눈을 좀 많이 갖고 좀 취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초에 계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원영기 사건 이후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장기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도 올해 미취학 아동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갓난 아이였던 아들을 아버지가 대전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아이를 건네줘서 실종된 지 7년이나 지난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아버지에게 대전지방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하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사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입학할 때가 됐는데 입학을 안 해서 학교 교육청에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아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왜 모르는 여성한테 아이를 줬대요? 네, 그 경찰이 그 사건의 전말을 현재까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2010년 5월 5일 그 A씨의 아내가 큰아들하고 당시 태어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둘째 아들, 현재 그 실종된 아동이죠. 아들을 놓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를 혼자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에 많이 떨었다고 합니다. 그 떠났다고 생각한 아내가 이제 그날 밤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치밀어서 아내와 큰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뒤에 이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대전역 대학실을 찾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모르는 여성인 50대에게 아이를 키워줄 수 있냐고 접근하고 그냥 줬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조사가 된 건데요. 현재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났고 또 생김새도 많이 변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영화 보면 이렇게 나쁜 장면들 많잖아요.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을 가져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전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소식은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충청 홀대론으로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을 이번에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에 충남 홍성 출신인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기용했죠.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충남 홍성 출신인가요? 네. 그런데 이분은 지역구는 서울이에요. 네, 지역구는 서울이고요. 예. 서울 동작갑인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분이 태어나기만 홍성에서 태어났지 거의 학교도 서울에서 다니신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여전히 홀대받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충청 홀대론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인사 등용 기준에서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능력이 이제 우선이고 그 적재적소에 기용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지역 홀대라고 얘기하기는, 네, 그렇다고 지역에서 인사를 추천했다 이렇게 보기도 그렇고, 일단 능력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예, 이분이 예전에 처음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당시 여당의 거물 서청원, 지금 친박의 대부죠. 네, 서청원 의원을 꺾고 서울 동작에서 국회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능한 분을 발탁하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근데 홍성에서 태어나기만 한 분, 좀 홀대론하고는 약간 좀 마음이 거시기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5조 원에 육박하는 대전시 예산을 운영할 시금고 선정에 서막이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대전시가 최근에 대전시 금구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그 시금고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비해서 좀 여러 배점 그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의 배점이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2점 상향됐고 대전시와의 협력 사업 추진 계획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지는 등 그 선정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5조 원의 예산을 운영할 그 시금고가 어디가 선정될지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하나은행이 줄곧 1금고를 맡아고 있거든요. 하나은행이 예전에 충청은행 그거를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충청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그래서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선정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있고 대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또 지역 사회 기여 및 대전시와 협력 사업 추진 능력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충청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이 시민 이용 편의성이나 지역 사회 기여 및 대전시와 협력 사업 추진 능력 등에서 좀 배점을 더 받았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충청은행이 점포가 많았었으니까 그게 다 하나은행이 웬만하면 됐으니까 지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좀 더 편했을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대구 같은 데 가면은 그 시금고 대구은행이 아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인지 사고하면 다 대구은행 가더라고요. 뭐 광주도 그렇고 지역 은행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만 지역은행이 없어요. 그쵸? IMF 때 합병돼가지고 다른 지역 웬만하면 다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북은행도 대전에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충청 홀대로는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은행에서도 우리가 홀대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러면은 하나은행은 지금 다시 이번에 신청을 또 했을 것 같고 계속 쭉 해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은행들이 이번에 지원을 했다고 하나요? 뭐 전북은행 이런 데 지원했나요? 네, 지난번 시금고 선정에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랑 농협, KB 국민은행 등 세 곳이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은행이 선정되든지 간에 대전 시민들의 그 살림을 맡는 그런 소중한 돈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그 스승의 날을 맞아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전 지역 일선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학교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A 교사가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2번이나 항의 방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는 교장실에 찾아와 담임교사 호출을 요구하고는 교사 면전에서 기간제 교사면 더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못 자게 구느냐라는 온갖 폭언과 인격 모독적 발언을 4시간 넘게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격적 모독을 받고서도 이 교사는 사실상 그 학교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반박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은 기간제 교사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간제 교사가 아니면 똑바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학부모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제 교사는 특히나 더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학교 평가나 학교장 경영 평가 등을 이제 받아서 다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제 손가락만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좀 더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석 대변인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권 바로알기 연수를 좀 강화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교육청이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학생 인권 관련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교권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은 좀 덜 할 텐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알고 갑시다. 재벌 백과사전. 상상되지 않은 진일 역사와 군부 개발 독재,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재벌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지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번 개편을 맞이하여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한화.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야구 팀이죠.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언론 다른 시각의 김성서 기자입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시각의 김성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첫 방송이니까 올 시즌 시작부터 현재까지 하나이글스 소식을 좀 한번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이글스 굉장히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팬들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성근 감독이 3년 계약을 했었죠? 네, 3년 계약을 해서 올해까지 계약인 걸로. 네, 그런데 올해 1년이 남았었는데 작년에 재작년 2년 동안 이제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를 못 하다 보니까 계약을 뭐 해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팬들 같은 경우도 시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2년 전에 이제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제 은흥정이 거리에서 막 김성근 감독을 불러오자라고 해서 막 절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올해 또 그러니까 그러다가 2년 동안 이제 가을 야구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실망감이 되게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성근 감독 퇴임해라, 퇴진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막 퇴진 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구단에서는 일단 믿고 1년 더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는 대신에 박종훈 단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1, 2군을 나눠서 1군은 김성근 감독이 하고 다른 운영 같은 거는 박종훈 단장이 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이라는 게 사실 팬심도 그렇고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이글스 처음 감독으로 이렇게 영입할 때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 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막 이래서 막 모셔왔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이제 나가라 이렇게 굉장히 댓글 보면 욕도 많은 것 같고 무섭죠, 되게. 뭐 무서워요. 네. 그 김성근 감독은 어쨌든 계약을 채우기로는 하고 지금 시즌을 운영 중인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박종훈 단장 선수 출신인 박종훈 단장이 와서 뭐 그런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서로 갈등 뭐 이런 게 심하다. 그라운드를 밟았다. 나가라. 뭐 되게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불협화음이 들렸던 게 지난달 초에 김원석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김원석 새로 떠오르는 원석. 네, 그래서 김원석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1군 엔트리를 뺀 다음에 뭐 2군 선수를 1군에 올려가지고 경기를 좀 보고 싶다, 훈련하는 모습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박종훈 단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정식 엔트리 등록이 아니면은 뭐 보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 감독 성향상에 2군 선수를 직접 보면서 이제 관찰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그런 방식에서 좀 이게 파열음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기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성근 감독은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2군 입장에서는 2군에도 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올려보내면 요청하면 올려보낼게.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좀 다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솔직히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끝나는지도 좀 재미있는 얘기기도 하니까 좀 지켜보면은 어떻게든 끝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김성근 감독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직급은 단장에서 높은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네. 그 박종훈 단장이 또 이제 뭐 욕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입종훈 뭐 이런 댓글도 봤던 것 같고 그런데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외국인 선수 올해는 계약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선수가 이제 3명이 지금 뛰고 있는데 이제 타자는 뭐 로사리오 선수, 뭐 투수는 뭐 오간도 선수랑 뭐 비아누에바 이렇게 3명인데 비아누에바는 처음에 이름 외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에 잘 안 붙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사리오는 이제 대부분 익숙하실 것 같은 게 작년에도 뛰었고 이제 15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한 뭐 15억 이상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서는 이제 127경기에 나와가지고 3할 2푼 1리의 기록을 거뒀고요. 158안타, 33홈런 그리고 120타점을 올렸는데 이게 하나이글스에서 6년 만에 나온 이제 30홈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2010년도에 최진행 선수가 32홈런 친 적이 있는데 이후 처음 나온 이제 30홈런 이상이고 이제 17년 만에 이제 3할 30홈런 100홈런 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성적이 이제 아직은 2할 9푼 1리로 좀 낮긴 한데 작년 시즌에도 이제 3, 4월에 좀 부진하다가 5월 달로 사격감이 올라갔고 6월 달에부터 이제 막 갓사리오 했거든요. 갓사리오. 갓경은 갓사리오. 네네. 그것을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로사리오 선수 인기도 또 많았던 것 같고 형님이 뭐 이렇게 계속 메모해갖고 뭐 이런 것도 좀 펜사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했던 것 같고 그리고 투수가 두 명이 새 얼굴이 왔습니다. 한 명은 뭐 5월에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5년 뒤에 간다 이런 얘기 듣는 오간도 선수? 네네. 오간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8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온 선수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커리어도 좀 봐줄만 훌륭하고 뭐 마이너 커리어도 훌륭해가지고 요즘도 또 이제 좀 이목을 끄는 게 뭐 메이저리그 올스타에서 뛰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팬들도 많이 기대하셨거든요. 그러고 우리 박찬호 선수도 전에 올스타 한번 나갔었죠. 김병현 선수 나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러고 이제 지난해 시즌 성적은 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6월 애틀랜타에서 뛰다가 12경기에서 뭐 평균 자책점 6.52 하고 난 다음에 방출을 냈고 7월에 이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계약을 했는데 트리플 A에서만 뛰다가 이제 좀 부진한 끝에 이제 콜업을 못 받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작년이랑 2014년도 제외하고는 평균 자책점이 매년 3점대를 기록했으니까 그래도 검증된 선수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8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4승 2패 하면서 그래도 뭐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상위 팀과의 경기에서는 승수가 없고 하위 팀에서의 경기에서만 승수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오간도 선수한테는 우리 하나이글스 온 게 상당한 개인으로서는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네, 기회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더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에게도 좋고 좀 팀에게도 좋은 그런 반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아누에바 이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처음에는 그 선수는 우리 하나이글스 처음 개막전 선발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비아누에바 선수 같은 경우는 15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하나이글스 오기 전에도 이제 메이저리그 6개 팀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왜 모르는 이제 한국에 가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스포츠 경영이나 행정, 뭐 지도자 길을 걷는다면은 해외리그도 좋을 것 같다. 뭐 기술적인, 뭐 문화적인, 뭐 큰 공부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한국회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풀타임으로 10년간 뛰었고 뭐 대부분의 한국에 온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데 선발과 중계를 이렇게 오가드 선수였는데 뭐 100이닝 이상 뛴 게 뭐 5시즌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통산 이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29로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대할 만한 선수인 것 같긴 하고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뭐 역대급 선발이 되지 않겠냐, 역대급 외국인 선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입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경기에 나왔는데 선발로 1승 3패를 했거든요. 패수가 좀 많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뭐 평균 자책점이 뭐 2.3으로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선의 지원을 좀 덜 받은 그런 케이스인가 이거군요. 그래도 그러고 이제 특히 지난달 19일에 이제 LG와 대결을 펼쳤는데 이제 8이닝 동안 무실점 무사사구 뭐 4삼진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뭐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지난달 28일 날 팔꿈치 염증 때문에 1군에서 제외됐다가 내일 넥센전에서 복귀한다고. 그럼 내일 출격을 하는 거예요? 네, 내일 선발로 뛴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어야 될 텐데. 복귀 전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3명의 외국인 선수들 면면을 보면은 다른 팀들의 절대 뒤지지 않는 그 좋은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종훈 단장의 입지도 좀 더 좋아졌던 것 같고, 그런데 올해의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조금 얼굴이 새로운 얼굴도 등장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이렇게 작별을 한 선수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 사람들이 FA를 기대 많이 하셨는데 FA는 딱히 잡은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 FA만 뭐 정근우 선수, 이용규 선수, 최진행 선수, 안영명, 윤구진 선수 5명이 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아까 말 정근우, 이용규, 윤규진, 안영명, 최진행이 5명의 선수는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네요. FA로 풀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잡아야 되니까 큰 돈을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채웠고, 네, 로스터를 채웠고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오고 간 선수들 보면은 지난달 17일에 두산에서 이제 포수 최재훈을 데리고 오고 신성현 내주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그나마 이제 최재훈 선수가 새로운 얼굴일 것 같은데 젊은 포수.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들 포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인성 선수나 차일목 선수나 뭐 좀 이렇게 수비형 포수긴 한데 공격이 너무 딸리니까 나이가 좀 많이 나이도 먹어서 많기도 노쇠했어요.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비형 투수들의 타격이 좀 약하니까 하나의 트레이드를 요청했다고 들리고요. 이제 최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두산에서 뭐 양의지나 박재욱 선수 같은 이제 포수진이 짱짱하니까 그 포수진들에 밀려서 좀 자기 기량 못 보여주다가 하나 와가지고 좀 주전이 됐어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윈윈. 네. 신성현 선수는 두산 가서 잘 하고 있나요? 별 소식을 뭐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럼 하나 윈.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정근우 선수하고 이용기 선수는 다른 팀에서 왔었잖아요. 사실 정근우 선수가 SK 와이번스에서 네네. 왔고 이용기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왔는데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저 후딱 가네요. 후딱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올해가 끝나면은 이제 정근우 선수랑 이용규 선수, 표진행 선수, 안영광 선수, 윤진 선수가 5명이 계약이 끝나가지고 FA 자격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용기 선수 네네. 부상 소식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복귀를 이번 달 초에서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에 이제 복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복귀해서 쭉 가면은 이제 FA 자격으로 재취득하는데 만약에 쭉 못 간다 하면 일수를 못 채우면 이제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 팬 입장에서는 이용기 선수 조금 더 쉬어갖고 1년 더 안전하게 잡는 게 좋은 건가? 선수 입장에서는 참 그럴 텐데. 근데 일단 올해 어쨌든 이제 올해 김성 감독이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성적을 좀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최대한 이게 끌어올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은 뭐 SBS나 MBC 플러스나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네. 스포티비나 스카이 네. 스포츠 뭐 해설자분들이 김성근 감독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판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근데 선수들, 그러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도 김성근 감독 비판하는 기사들도 꽤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야구인들도 그렇고. 근데 선수들 인터뷰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김성근 감독과 꼭 야구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실제 어때요? 선수단 분위기하고 감독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들려온 얘기들 보면은 선수단에서는 이렇게 좀 싫어하는 선수들은 별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악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눌린다고 해야 되나? 기에 눌린다? 네, 기에 눌린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올해가 마지막인데 네 이제 어쨌든 이제 김성관 선수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감독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연세 많으시니까 41년 2년생이신가 그럴 겁니다 아마. 76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굴리지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화이글스 오늘 기준으로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죠? 현재 순위는 이제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8위면은 가을 야구 가기까지가 좀 먼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 5위인가 그렇지 않나요? 네, 5위인데 지금 공동 5위가 넥센이랑 SK거든요. 네네. 근데 두 팀이랑 하나랑 이제 경기 차이는 한 경기 반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얼마 차이 안 나는구나. 그 아까 내일부터 넥센하고 경기한다고 했죠? 네, 주중 3연전이 넥센이랑 주중 3연전이 있고 주말 3연전은 삼성이랑 한 경기. 이번 넥센 3연전에서 잘하면은 넥센하고 순위 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넥센이랑 이제 지난 3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3패를 당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또 특히 이제 25득점을 내주면서 이제 9득점밖에 못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1승은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승은 거두지 않을까? 네. 아유 암울한 전망인데. 적어도 1승은 거둬야 된다. 그 하나이글스 또 반가운 소식을 몇 가지 좀 전해주세요. 우선은 김태균 선수가 뭐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경기 연속으로 출루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록이 이제 이치로 선수가 일본에서 뛸 때 22년 전에 있던 기록인데 이거를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제 어제 경기까지 해서 이제 타이를 이뤘고 네네.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이제 안타를 치게 되면은 안타를 치거나 뭐 볼넷으로 나가거나 하면은 몸에 맞거나. 네네. 70경기 연속으로 해서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 아시아 신기록 이런 게 공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치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이치로는 워낙 대선수니까. 그래 김태균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가 복귀를 해서 그 이후에 하나 이글스가 좀 상승세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용규 선수도 현재 출전을 안 하고 있죠?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손목 부상이 있어가지고 출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이제 최진행 선수는 옆구리가 좀 통증이 있고 허도한 선수 같은 경우는 다리 쪽에 좀 부상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영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8일날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손목 골절 네네. 수술을 한 건가요? 이게 낫으면은 낫기는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시간 길게 걸리니까 좀 이제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고 이제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초쯤이면은 복귀하지 않을까. 그때 누구 또 안 다쳐야 되는데 하나이글스가 완전체로 경기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퓨처스에서 이제 막 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면은 그 장단지에 네네, 이렇게 그 근육이 이렇게 뒤쪽 올라오는 거죠. 그게 올라오는. 이게 또 이제 김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구에서 한참 활약을 하다가 며칠 활약을 하다가 경기 시즌 초반에 햄스트링 때문에 빠져가지고 한 달 정도 경기를 결장했었고 이제 비아누에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꿈치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가 또 내일 경기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김 기자님께서 예상하시는 다음 주 네네. 하나이글스 주중 3연전은 넥센 3연전 아까 1승은 거둬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네네. 주말 3연전 삼성은 지금 역대급 꼴찌예요. 하나보다 네네네. 더 충격적인 지금 현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 3연전에 삼성이랑 하는데 지난달 11일에서 13일날 3연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승 1패를 거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세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삼성이 좀 독보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 안 좋은 원래 이제 좀 딴 사람들이 분위기 안 좋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하나가 작년에 그렇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네네. KT랑 늦게 만나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성적을 좀 적어도 이제 뭐 이제 수입을 거두면 좋은데 3연승 최초에 올해 한 번도 못했잖아. 이번 주에 한 번도 못했다고 하는데 거두면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2승 1패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3승 3패? 네, 3승 3패를 그냥 원하고 있죠. 아니 원하려면 6승을 원해야죠. 아이고. 기왕 원할 거면은. 현실적이라서. 그래요. 그럼 3승 3패를 예상하시면은 승률은 5할 승률 복귀는 좀 김 기장님 말씀대로는 어렵다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저랑 같이 내기를 해봐요. 저는요 4승 2패. 저는 4승 2패. 저는 내긴 하지 않겠습니다. 내기 안 할 거예요. 가난한 기자라서.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김성근 감독께서 야구에서 우승하려면은 3연전 하잖아요. 네네네. 2번 이기고 1번 지면 우승한대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승률을 따져보니까 90% 98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어려운 건지 2번 이기고 1번 지는 게 새삼 한번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해보시니까 많이 떠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아니 잘 하시는데요. 네,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 야구 한 경기 이겨서 뭐 하나 싶어도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 삶이 좀 팍팍해요. 그래서 야구라도 재미 붙이지 않으면은 별로 삶에 낙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 선수들이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이글스 팬들을 위해 보다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 김성서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역시 개편 이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언론이라고 자평만 하고 있는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과 함께 요즘 한참 시끄러운 문제죠. 대전 MBC 노사 갈등을 통해 바라본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